여러분 요즘 테슬라가 진짜 핫하죠. 자율주행의 세상이 열렸다 이런 식으로 많이 유튜버들도 찍고 하는데 오토파일럿이나 아니면 FSD 모드로 주행 중에 교통사고가 납니다. 근데 이럴 경우 법적으로 제조사인 테슬라가 책임을 질까요? 운전자 책임일까요?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문제의 정답을 이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노벤지 신혁범 남성김 변호사입니다. 우선 미리 말씀드리면 저희는 테슬라를 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테슬라를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앞으로 사고 싶어요. 작년 말에 차를 사가지고 다음 차는 테슬라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테슬라 타는 주변 지인들 이야기 들어보면 한 번 타면 너무 편해서 다른 차로 못 바꾸겠다는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요즘은 가격도 저렴해져가지고 테슬라 차를 구입하는 게 되게 쉬워졌습니다. 진입장벽이 많이 낮아졌죠. 특히 테슬라는 차종에 따라서 어떤 차는 오토파일럿, 어떤 차는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는 FSD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Y 시리즈냐, X 시리즈냐, 시리즈에 따라서 그 부분이 다르거든요. 또 얼마 전에 전참시에 시아준수 씨가 나와서 사이버 트럭으로 자율주행하는 게 나왔거든요. 저도 봤는데 진짜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앞만 보고 있으면 차가 운전을 알아서 해줍니다. 근데 문제는 이 오토파일럿이나 FSD를 켜놓고 사고가 나면 어쩌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운전은 테슬라가 알아서 하고 있고 운전석에 앉은 사람은 앉아만 있다가 급정거한 앞차를 차가 감지하지 못해서 들이받았어요. 운전자는 당연히 핸들 잡고 있진 않았겠죠? 사고가 나가지고 내렸는데 앞차 차주분이 당신 운전을 왜 그따위로 해? 이러는데 운전자가 아니 제가 안 하고 테슬라가 했어요 이러면 절대 안 되겠죠. 당황스럽겠지만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핸들을 잡지 않고 차가 운전했는데 내가 잘못한 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황당해 보이지만 틀린 말은 또 아닙니다. 이때 어떻게 돼야 되는지 누구의 과실인지 팩트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기능만 믿고 가다 사고 나면 현재 법으로서는 특별한 제조물 결함이 입증되지 않는 한 운전자 책임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내가 가해자인 상황이라면 앞차 차주분한테 정중히 사과하시고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해드려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필 또 포르쉐 자율 운전 보조 장치인데도 불구하고 다 잘해주는 줄 알고 믿고 있다가 앞에서 가던 포르쉐 911 터보 S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포르쉐 차 제가 사고를 내가지고 다 물어준 적이 있죠. 테슬라가 사람보다 운전을 잘하지 않냐 이런 유튜브 영상 진짜 많아요. 막 골목에서 앞에 사람이 튀어나왔는데 그 피해주는 영상, 과일 가게 이런 데 우리나라 시장 좁잖아요. 그런데 다 운전하는 영상.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런 테슬라 운전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이른바 밤값 보험이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가 사고 위험이 낮다는 분석을 반영해서 최대한 절반까지 할인해 준다고 한 겁니다. 우리도 블랙박스 있고 보조장치 있으면 할인해 주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이거와 비슷한 겁니다. 쉽게 생각해서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는 기능의 이름보다는 기술 정도를 보면 답이 나와요. 저희가 찾아보니까 테슬라 모델 Y 오너 매뉴얼을 보면은 풀 셀프 드라이빙 기능 명칭에 괄호로 감독형이라는 단어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FSD의 자율주행 레벨은 공식적으로 2단계입니다. 쉽게 말해서 운전은 차가 하고 책임은 사람이 지는 단계인데요. 그럼 요즘 나오는 현대, 기아차, 벤츠, BMW 등에서 탑재하는 대부분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이런 기능들 테슬라랑 똑같이 자율주행의 레벨은 2단계입니다. 근데 테슬라라고 해서 혼자만 레벨 3, 레벨 4 단계인 건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핵심이 있는 겁니다. 글로벌 기준으로 자율주행은 크게 5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2단계 정도면 부분 자동화를 해주는 주행 보조 장치 정도인 겁니다. 물론 이 단계가 모든 걸 말해주진 않아요. FSD와 어떻게 어댑티브 크루즈랑 같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단계로 보면 똑같이 2단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FSD든 오토파일럿이든 결국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고 있어야 하고 언제든 돌발 상황에 개입할 수 있게 핸들을 잡고 있어야 한다는 어떤 법적 단계입니다. 전적으로 사고 발생 시 책임은 모두 운전자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도로교통법 제48조를 보면은 안전운전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건데요. 그리고 같은 법 제56조 2에서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갖춘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율주행 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여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직접 조작하여 운전하여 한다라는 조항이
2024년 3월부터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테슬라 FSD 때문에 큰 사고까지 생겨서 법정에 간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너무 제한적으로 FSD가 걸려 있거든요. 결국 지금의 법적 시선으로 보면 아무리 똑똑한 AI가 운전대를 잡고 있어도 우리나라 법률에 의거하면 결국 실제 운전자는 사람이고, 사고가 나면 전방주시 태만 및 조작 미숙으로 인한 사고이므로 결국 운전자가 온전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러분, 결론이에요. 내 가실은 알아. 그래, 내 가실 맞아. 너가 잘못 만든 거 아니야. 센서가 앞차를 못 봤잖아 하면서 테슬라를 상대로 제조물 책임법으로 소송을 건 사람도 분명히 앞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신 변호사님이라면 어떤 분이 상담 받으러 왔어. FSD로 운전하다가 사고 났다. 소송하고 싶다. 하면 수임할 건가요? 뭐 소송이야 어쨌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청구 원인으로 테슬라가 제조한 제조물에 결함이 있어서 사고가 났다고 주장할 수 있으니까요. 변호사인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승소 확률은 좀 높진 않아요. 현재 우리나라 법률로 봤을 때는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안을 법정에 가서 제조물 책임법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원고가, 즉 사고 운전자가 테슬라의 소프트웨어나 센서 오류가 있었다는 걸 직접 입증해야 됩니다. 테슬라는 기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소프트웨어란 말이에요, 차가. 그 소프트웨어가 어떤 연산을 할 때 왜 연산 오류가 일어났는지를 입증을 하는 게 더 어려워. 차라리 기계가 결함이었다면 여기 뭐가 잘못되어 있구나, 이게 설계됐을 때 잘못되고 이걸 찾을 텐데 여러분, 하자 감장 자체가 불가능할 거라서 어렵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테슬라가 패소하려면 이런 모드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스티어링 휠을 잡고 전방을 주시하십시오라는 메시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전방 주시를 하지 않고 있어도 별도로 알림 경고를 울리지 않았거나, 미국에서 다니는 웨이모 같은 자율주행 택시가 아닌 이상 이건 시스템 결함이 아니라고, 운전자의 주의무 위반이다 라고 로그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소프트웨어니까. 그거 보고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의 자율주행 단계에서는 대부분의 소송을 테슬라 측에서 방어할 수 있을 겁니다. 풀이라고 정말 모든 걸 믿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 맡겨왔다가 사람 치거나 아니면 횡단보도에 사람 치면 정말 전과자 되고 내 지갑까지 열리는 큰 일이 되는 겁니다. 테슬라의 FSD, 오토파일럿 외에도 어댑티브 크루즈를 켜고 주행하는 이상 발은 항상 브레이크 근처에 두시고 앞을 잘 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시면 사고 나고 최악의 경우 저희 로맨즈한테 법률 상담 받으러 오셔야 할 수도 있어요. 꼭 앞에 잘 보시고 안전운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헷갈린 일상 속 법률 저희가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로맨즈 남성진, 신영범 변호사였고요. 드디어 2월에 서울 사무소 인테리어가 마치고요. 3월에 오픈을 합니다. 다음 영상은 저희가 3월에 열리는 서울 사무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